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에게 패배하며 안 좋은 흐름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장면 다시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나왔고 로메로가 드디어 퇴장 징계에서 복귀했습니다. 메디슨이 없는 상황에서 로셀소의 발끝을 기대해봐야 하는 토트넘입니다. 웨스트햄은 원톱 안토니오가 부상으로 빠져서 쿠두스와 보엔, 파케타 공격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중원에 알바레즈, 워드프라우스, 소우책 셋 다 활동량 많고 체력 좋기 때문에 빡빡한 중원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0분까지 점유율 92%를 가져가며 웨스트햄을 아예 눌러놓고 경기했습니다. 그리고 10분에 얻은 코너킥에서 로메로가 방향을 기가 막히게 돌려넣는 헤더를 성공하며 경기를 1대0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는 토트넘입니다. 웨스트햄은 원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극단적으로 간격을 좁혀놓고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며 거기서 응축한 체력을 바탕으로 적은 기회에 집중하여 성적을 내는 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빌드업으로는 뚫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우도기까지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데인마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공격적인 전진 패스를 하는 게 부담입니다. 이때 벤 데이비스가 누구를 주지 않고 사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웨스트햄의 시나리오에 데이비스가 직접 보름반을 하는 건 없었겠죠. 그래서 벤 데이비스의 전진을 순간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데이비스, 클루셉스키, 손흥민 3자 패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저런 좁은 간격을 뚫기 위해선 논스톱으로 짧은 패스가 연속되어야 합니다. 클루셉스키가 띄워주면서 손흥민에게 슈팅할 공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주고 손흥민이 슈팅을 날려봅니다. 비록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극도로 좁은 간격을 깨기 위해선 벤 데이비스의 전진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전반에 토트넘이 여러 번 골문을 두드려보지만 웨스트햄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미끼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어 봅니다.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초우파를 같이 끌어당깁니다. 그때 이 공간이 나고 여기에 존슨이 띄워주며 로셀소가 패스를 넣어줍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컨트롤해놓고 슈팅을 해보는 존슨입니다. 슈팅을 생산해낸 것까지는 나쁘지 않았지만 소녀슛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신있게 슈팅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반 40분 1대0으로 지고 있는 웨스트햄의 극악무도한 수비 간격입니다. 누가 보면 이기고 있는 팀의 수비 같습니다. 웨스트햄은 이런 수비 전술이 많이 단련된 팀이고 올 시즌도 이런 식으로 줄곧 경기를 치러왔습니다. 라인과 라인 사이 이 공간에서 공이 돌아야 뭔가 찬스가 나오는데 워낙 수비 짜임새가 좋아서 U자 빌드업을 많이 하게 되는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전반 막판에 토트넘에게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웨스트햄이 가끔씩 이렇게 라인을 올려놓고 플레이할 때가 있는데 이 압박을 풀어나온다면 토트넘은 더 넓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죠. 로메로가 로셀소에게, 로셀소가 호이비에르에게 공을 내주며 전개합니다. 호이비의 공을 받은 포로가 반대편 존슨에게 밀어줍니다. 포로가 이런 패스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존슨의 개똥슛이 나옵니다. 슈팅을 함과 동시에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임팩트해야 힘이 실립니다. 근데 존슨은 슈팅을 하기도 전에 몸이 이미 앞쪽으로 기울어서 밸런스를 잃었습니다. 가슴 쪽은 나가있고 뒤에서 발을 당겨오는 식으로 슈팅이 되었는데 당연히 슈팅이 세게 나갈 리 없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토트넘입니다. 웨스트햄이 골킥을 받으려고 이렇게 높은 라인까지 선수들을 올려놨고 여기서 토트넘이 또 풀어나오면서 앞쪽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아래부터 끌고 온 공을 클루셉스키가 로셀소에게 내줍니다. 로셀소가 잡지 않고 바로 넣어주는 것도 좋았죠. 하지만 이 공이 주마의 발에 맞고 골대에 맞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웃어주지 않는 토트넘입니다. 딱 전반전까지 봤을 때는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골 결정력이 아쉬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도하는 경기를 했고 이런 경기에서 결과까지 가져오면 감독은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만 이 상황을 원했던 건 아닙니다. 뭔 소리냐고요? 웨스트햄이 어느 정도 의도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햄도 시즌 전체적으로 이런 수비 축구를 합니다. 코너킥에서 실점하지 않았다면 웨스트햄에게도 일상적인 전반전이었겠죠. 경기는 후반이 되고 토트넘에게 악재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후반 시작한 지 6분 만에 수비 축구로 일관하던 웨스트햄에게 공격 찬스가 왔습니다. 쿠두스의 왼발슛이 번개 모양으로 튕기며 박스 앞에 떨어집니다. 이 공을 보엔이 반대쪽으로 마무리하며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엄청난 불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웨스트햄 입장에선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웨스트햄 득점의 의미는 정말 큽니다. 지금 득점이 한층 더 자기들의 수비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양쪽 윙어들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반전에 찬스를 날렸던 존슨도 그렇고 클루셉스키도 여기서 어이없는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궤적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두 줄 수비를 뚫을 때 역시 다양한 공격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상전만으로는 좀 힘드니까 히샬리송을 넣어 공중전도 시도해봅니다. 히샬리송을 안쪽에 배치시키고
그리고 포로가 좋은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아까 로메로의 킥도 그렇고 전개 패스도 그렇고 포로의 킥 감각은 좋습니다. 히샬리송이 이 크로스를 헤더하지만 아쉽게도 공이 진짜 상추 한 장 차이로 빗나가요. 히샬리송이 점프 후 뒤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머리에 공을 맞힌 거라 기술적으로 절대 쉬운 헤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토트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게 결정적인 악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 정말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우도기의 백패스인데 공이 너무 느리게 갑니다. 여기서 보에는 그저 본능적으로 성실하게 압박을 수행합니다. 비카리오가 팀원이 준 패스를 손으로 건드리면서까지 처절하게 막아보지만 뒤에 따라오던 워드프라우스가 골대와 2대1 패스를 하며 득점합니다. 토트넘의 첫 번째 실점은 운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실점은 토트넘이 자멸했습니다. 경기는 2대1로 웨스트햄이 앞서갑니다. 그 이후 토트넘은 웨스트햄의 골문을 두드려보지만 고도로 훈련된 두 줄 수비를 뚫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경기는 2대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웨스트햄이 뒤로 물러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첼시전이나 빌라전처럼 엄청난 수비 리커버리를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선수들이 지쳐 보인다고 느껴졌던 이유는 맨시티전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경기에서 맨시티하고 토트넘 둘 다 엄청난 공수전환과 쌍 전방 압박으로 둘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 경기 때문인지 맨시티도 빌라전에서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패배했고 오늘 토트넘도 후반 65분 넘어서부터 몸이 무거워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고 관리를 못한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 경기면 모를까 패배한 4경기 전부 선제골을 넣고 진 겁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더라도 경기 결과라는 작은 불을 덮어놓고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작은 불은 어느새 엄청난 불씨가 되어 경기력까지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승컵을 가져왔던 명장들의 공통점은 소화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를 무시하지 않고 때론 자기 축구를 포기하며 실리적인 축구라는 이름의 소화기를 쓰며 불씨가 작을 때 미리미리 꺼놓습니다. 소화기를 쓰면 하얀색 가루가 날리긴 하지만 우승컵이라는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깐 하얀색 가루가 날리는 게 싫어서 불씨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집이 다 타버릴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매주 프리미어리그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